안녕하세요. 김석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15년 가까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의료소송으로 17억 원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몇 천만 원 정도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산 방법을 알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료소송에서 돈이 결정되는 구조를 법원이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입니다. 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의료사고로 재산이 실제로 감소한 손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사고로 여러분들이 직접 지출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폐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뒤늦게 발견된 경우라면 그 사이에 병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훨씬 많이 들게 되겠죠. 이때 늘어난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신생아가 수액주사를 맞다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라면 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쓴 돈만이 아니라 앞으로 쓸 돈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시게 되면 일부만 청구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극적 손해, 즉 일시이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소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돈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사고로 일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몇 개월치가 아니라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돈 전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단순 계산해 보면 월 300만 원에 12개월이니까 1년에 연 3,600만 원이 되겠죠. 이걸 20년이나 30년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정년까지 고려를 하면요. 수억 원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치료비보다 이 일시이익이 훨씬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당시의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일할 수 있었던 기간 이런 여러 요소들을 전부 반영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계산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위자료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가 가장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망사고 기준으로 약 1억 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병원의 의료과실이 매우 크거나 병원의 대응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핵심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소송 배상금액은 결국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의료사고로 내가 실제로 쓴 돈, 적극적 손해죠. 의료사고로 내가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돈, 소극적 손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소극적 손해, 즉 일시이익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몇 배 차이 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의료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정보만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